팔자를 봤을 때 이 사람 과부야 이런 표현을 할 때요. 관이 없었을 때 과부라는 표현은 보다 식상이 많을 때 과부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관은 남편 직장 명예지요. 근데 관이 없으면 당연히 네 남편 없어. 이거는 우리 기본 초급반에서는 관이 없으니까 네 과부이신 것인가? 이렇게 쉽게 접근해 갈 수 있는데 식상이 많으면 실제 과부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 입장에서 금이 나를 컨트롤하는 관인데 금 없이 식상만 많으면 나를 조절해 주는 것이 관이고, 근데 이 관을 조절하는 게 식상이지요. 두 개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식상과 관이 비율이 비슷해서 서로 힘이 균형이 있으면 남편 복이 좋아져요. 근데 남편이라는 글자 금이 없는데 식상만 확 많아지면은요, 진짜로 인생살이가 남편 없는 서름을 쉽게 당해요. 금이 없어도 관이 없어도 적당히 비겁이 잘 있어준 상태에서 식상이 많으면은요, 두 개가 그러면 조절이 잘 서로 어우러져서 많지요. 그러면 이 관이 없어도 저절로 관을 챙겨내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네 관 없네, 식상만 있네, 네 과부야 이러면 틀리는데, 적당한 비겁이 있어 가지고 야를 컨트롤해서 잘 생해주면 야가 없어도 땡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야가 없는데 적당히 있어 가지고 관을 챙겨내는 사람은요, 오히려 남편을 내 입맛대로 요리를 잘 해가지고 남편 수월하게 잘 거느리고 살아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적당히 비겁이 있는데 식상과 잘 어우러지면 관이 없어도 좋은 학교 가는 아들, 좋은 데 취직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 지금 얘기하는 원리는 그 팔자를 볼 때 니는 무슨 운에 좋겠다, 이거를 육친만 보고 좋다 나쁘다를 단순하게 볼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식상이 많으면 그 기본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내 멋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강남의 똑똑한 좋은 집안체가 최고지요. 그래서 글자 비율이 좋은 글자라는 게 관이나 재가 그런 똑똑한 글자들이 한 개 혹은 조금 더 허용된다면 뭐 두 개 이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데, 실제 세 개부터는 많지요. 두 개도 원래는 좋은 거는 아닌데 여덟 글자 안에 육친 모든 것들이 포진해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한두 개는 보통은 겹쳐지게 되잖아요. 근데 세 개부터는 좀 많아지는, 실제 많지요. 그래서 식장이 많으면 내가 먹고 배설하는 기능이 강하니까 결국은 야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캐도요, 열심히 구워 삶아 가지고 지 쪼대로 해요. 그게 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요, 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게 맞아 이렇게도요, 엄마 그렇지 엄마 하는 말 다 맞아. 근데 결론은 한 10분 얘기 들어보면 엄마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 쪼대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주변에 식상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진짜로 그 행동하는 패턴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지멋대로인가 하면 이 식상이 관을 컨트롤하죠. 근데 식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나를 조절하는 이 관이 무기력해져요. 그럼 원래 포맷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혹은 출타할 때 엄마 갔다 올게 선생님 보면 안녕하세요 원래 그냥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를 조절하는 룰이 무너져 가지고 나를 컨트롤 못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흐르는 거예요. 식상이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또 똑같죠. 토가 너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물기를 계속 막지요. 그러니까 팔자에 토다 하면 단순하게 물길이 막히니까 나무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물이 엄마이자 공부인데 제가 너무 많으면 공부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이 표현을 소년 시절에 춘풍이 불어가지고 항마를 겪고 이런 표현을 써줄 때 토다 해가지고
인수가 없을 때. 근데 금방도 화토가 잘 어우러지면 물을 땡겨서 공부를 잘하는데 이때 이거 없이 토만 많으면 물이 완전히 마르게 돼요. 그래서 공부 잘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화토가 어우러지지 않고 화 없이 식상 없이 토만 많아지면 내가 야를 조절해서 돈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토가 인수 조절력이에요. 이거를 무너뜨리니까 금전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돈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당연히 슬퍼져요. 그런데 이 엄마라는 글자가 있어줘야 나의 의식주가 보장이 돼요. 이때 의식주는 또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새엄마도 엄마이고 친엄마도 엄마예요. 육친적으로. 편인 정인을 놓고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편인은 콩지의 눈물이고 정인은 팥지의 당당함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콩지가 새엄마 밑에서 맨날 뭐 전래동화에는 허드렛 일 많이 하고 구박당하고 그래가 맨날 한쪽에 쿡 처박혀서 울지요. 근데 팥지 엄마가 우리 아빠하고 재혼을 할 때 우리 아빠가 재혼을 할 때 팥지가 우리 아빠 애일 수도 있고 새엄마가 데리고 들어오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새엄마는 우리 아빠하고 사는 동안 최소한 내한테 의식주를 제공하지에 비피하고 추위를 피할 그런 방을 한 칸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 엄마가 그런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해 주니까 내한테 맨날 구박하고 일 시켜도 최소한의 먹을 거를 줘요. 그게 인수예요. 그러면 이 엄마가 내 친엄마면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맛있는 거 더 한 개 더 주고 더 보살펴 주지만 한쪽에 치우쳐진 새엄마라면 나한테 해주는 혜택이 축소돼요. 그래도 인수는 나를 생해줌으로 새엄마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요. 정인이 무조건 없고 편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야하고 조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해주는 엄마가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 돈 버는 기술 화가 조절이 돼가지고 둘이 균형이 잘 맞아서 내 의식주 일반 먹고 사는 문제가 편안해져요. 야가 없으면 야가 조절이 더 안 돼요. 그리고 원래 인수는 말 그대로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 했어요. 나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뭐렇게 해가지고 내 책상에 앉아 있어요. 나 밖에 놀러 나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뭐 하라고 시켜요. 그게 나를 통제하는 게 엄마지요. 엄마가 없으면 살아가는 모습에 운 따라요. 그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급속도로 그 운 변폭이 커져요. 갑자기 주변에 보면 막 뭐 요새는 코인 주식 이런 거에가 돈 확 벌어가지고 뭐 페라리 타고 막 집도 막 억수로 좋은 데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몰빵했는데 계속 잘 벌지 알고 그랬다가 폭망해서 푹 꺼진 사람들 있지요. 진짜 제 주변에 옛날 그 하얀색 에쿠스 막 처음 나왔을 때 그거 보세 운동화 칩 해가지고 그거를 대구에서요 서너 개 잘 운영해가지고 갑자기 1, 2년 만에 에쿠스 타다가 그 왜 신흥 그 무슨 건물이죠 뭐 밀레오레 같은 거 그런 건물에 막 입점을 몇 개씩 했다가 갑자기 그 건물 싹 넘어지는 바람에 노란색 마티즈 타다가 금형 그 공장 들어가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수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삶의 변폭이 커져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인수가 없을 때 모든 것들이 조절 안 되듯이 야들 각각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상이든 재든 관이든 야들한테 엄마가 없으면 나의 존재 안위가 다 의심받아야 돼요. 하나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한 서로 극을 해주는 관계들이 다 틀어져 가지고 다 삐걱삐걱 거려야 돼요. 여기 요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식상, 돈 버는 기술이에요.
나무가 태양을 봐가지고 꽃이 저절로 활짝 피는 거, 그게 식신이고, 나무가 이거 정화를 보는 거는요, 뜨뜻한 온기망을 확 쐬가지고, 특히 겨울에 온실 속에서 일부러 화초를 막 키울 때 비닐하우스에는 따뜻한 열기만 있으면 식물이 안 죽고 살잖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식신은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가 자꾸 맺히니까, 식신이 팔자에 예쁘게 잘 있는 사람은 성격 자체도 느긋하고 조급함이 잘 없어요. 근데 식신 없이 정화가 상관이 있어가지고 쟤를 생활할 때 모습은요 조금 달라요. 식신이 뚜렷하고 좋으면은요, 관성이 없어도, 아까 했지요, 그 사주 책 이런 데 보면 식신유기 뭐 승재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식신이 기운이 좋으면 승재관, 재와 관이 오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와 관이 빛난다 할 때 그 식신이 야예요. 근데 상관은 원래 정해진 룰을 깨는 거, 그게 상관이에요. 이 상관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식신은 야가 없어도 재관이 다 튼실할 수 있는데, 상관은요 반드시 토라는 재가 있어줘야 야가 빛을 발해요. 야 혼자서는 돈, 관을 챙겨내는 모습이 매끄럽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꽃이 피는 거하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일부러 막 가해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는 당연히 다르지. 그 상관은요, 일부러 그 오이나 고추에 약을 발라가지고 촉진제지에 일부러 모습을 막 크기를 키우고, 뭐 스테비아 토마토, 뭐 단마토, 그거 뭐 설탕인가 뭐를 집어넣어 가지고 달게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관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상관이 있어 가지고 돈을 버는 모습은요, 당연히 기발한 생각, 뭐 재치 이런 것들로 돈을 버니까 그 움직이는 변폭이 식신하고는 또 달라요. 기발하게 돈을 한번 땡길 때는 크게 잘 땡기는 게 상관으로 돈을 벌 때예요. 식신과 상관없이 상관이 성해가지고 돈을 벌면 야는 한 번씩 운 따라 크게 잡아뜨림이 있어요. 왜? 관을 원래 깨는 글자니까. 그래서 관을 조절하는 모습이 매끄럽지 않아요. 실제 제일 유명하신 분, 핫센 팔자예요. 보면 물론 글자들이 조금 다른데 천간 글자들만 잠깐 볼게요. 이분 팔자는 청아쌤 팔자예요. 보면 이렇게 합의되어 있고, 이분도 순서는 바뀌었는데 똑같이 합의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전국구 유명하신 진짜 분이고, 한 분은 꼭 수업 시간에 본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제아의 고수, 야인이, 뭐 이런 말을 꼭 써달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자, 보시면 이분 입장에서, 자, 나는 태어난 날이 금날이에요. 그러면 나가 태어난 날은 금날인데, 요 병화는 화극금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글자예요. 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요 글자는 내하고 똑같은 글자인데 겁재지요. 근데 원래 편관이, 요 내하고 음양이 같은 거는 편자를 붙여요. 자, 편관이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호랑이, 무서운 글자예요. 그런데 이 편관이라는 글자가,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 겁재는 늘 재물을 약탈해가는 글자죠. 근데 이 두 글자가요, 늘 내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꺼리는 글자, 안 좋은 글자인데, 야들이 천간에서 합으로 싹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조절하는 이 어마무시한 컨트롤하는 무서운 이 글자가 돈만 빼들어가는 겁재하고 합을 해가지고요, 나를 간섭을 안 해요. 이렇게 팔자를 볼 때 이런 식으로 겁재하고
편관하고 합의되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능들이 나를 봤을 때, 니 고수 맞네, 일 잘하는 사람 맞네, 그렇게 돼요. 이런 모습은 어떤 누가 돼도 내가 살아갈 때 걸림돌이 별로 없어요. 요 팔자를 가만히 보면 나는 태어난 날이 목날이에요. 이분한테는 가장 좋은 식신의 별, 화니까 요게 식신이지. 근데 요 금은, 신금은 나를 컨트롤하는 글자예요. 근데 요거는 양이고 야는 음이니까 음양이 다르면 야는 정관. 관 중에서도 내하고 음양이 같은 거는 편관. 두드려 패는 글자이고 나를. 근데 정관은요, 나를 아주 신호등처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를 보호해 주는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관은 호랑이처럼 내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항상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니까, 편관이 팔자 있는 사람들은 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정관이 내한테 가장 좋은 별 식신하고 두 개 합을 싹 해가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야가 꽃피고 열매를 맺는 아가 이 정관하고 합을 딱 해가 있으니까 야 둘 다 기능 상실이에요. 제가 왜 요거를 썼냐 하면 요 정화를 설명하려고. 이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별이 묶여가지고 힘을 상실했는데, 그럼 이 팔자는 쓸 수 있는 글자가 요거 한자예요. 자, 계속 요거의 연장선입니다. 갑 입장에서 신신이라는 글자는, 자, 아까 제가 두 개가 많아요, 세 개가 많아요 물었죠. 야도 관이고 금이니까 신도 관이에요, 금이에요. 그런데 신은 음양적으로 음이고 요 신은 전부 다 양이에요. 그러면 야하고 야하고는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이에요. 좋은 관은 나를 컨트롤해 주는 거는 묶여가지고 못 쓰고, 내 밑에서는 호랑이들이 두 마리가 항상 나를 치기 위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극하는 컨트롤하는 야가 너무 세가지고 나는 항상 어때야 돼요?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늘 살펴야 돼요. 근데 어리버리해져야 되는데 야를 조절해주는 글자 화지요. 야가 없으면 야는 바보 돼야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요게 있어야 내가 멀쩡히 잘 컨트롤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팔자도 맨날 두드려 맞아가지고 어리버리해지는데, 이 정화가, 상관이 야를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화라는 놈이 금을 컨트롤 해주는데, 이 팔자는 여기 화가 양옆에 포진해 있는데 하나는 합이 돼갖고 못 쓰는 거고, 야는 그나마 합이 안 돼가 혼자 살아남아 가지고 이 관들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는 상관이 용신이에요. 가장 그 무서운 글자들을 조절해 주는 거. 하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요, 자기 꿈이 갬블러래. 그 포커 치는 사람들 경기대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포커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관이에요. 음주, 가무, 유흥, 그게 관을 전부 다 깨는 거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이 팔자의 관들을 다스려야 되는 글자니까. 그리고 원래 이거는 또 그냥 하나 써놓으면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시간에 있는 글자는요, 내 인생의 목표,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 어떤 팔자든지요, 연월 일시 써놓고 니는 막연하게 꿈이 뭐야? 니 어떻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 시간에 있는 글자를 은연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좋은 글자, 용신이면 그러한 기질이 더 강해요. 기신이면 이 글자 얘기 안 해도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되지만 어쨌거나 대부분 다 시간을 꿈꾸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원래 용신이기도 하고 이 관을 컨트롤해 주는 글자이니까 맨날 내 있잖아 가면 맨날 돈 땄디. 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끊었다 하긴 하시던데,
이 상관이 그 좋은 글자라 가지고 이걸로 재물을 생산할 때는요, 그 변폭이 식신을 움직여 가지고 돈을 땡기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근데 말 그대로 상관이므로 상관에 대한 해로움은 반드시 당해요. 직장 생활 상관 때문에 결국 중간에 끊겨야 되고, 운이 좋든 나쁘든 상관이 시에 있으므로. 그리고 이분 보면 시에 겁재도 있지요. 겁재는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뺏긴다고 맨날 벌벌벌 떠시는데 아직까지는 안 뺏기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연월 일시에서 그 시는 보통 50대 중반, 뭐 빠른 사람들은 40 중반부터 쓰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야가 서서히 발동돼 가지고 60세부터는 이 글자가 실제 움직여져요. 이 글자가 발동이 되면 뭔가 상관에 해당되는 거, 겁재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씩 일어나는데,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 원래 관은 여자한테는 남편이지만 남자한테는 관이 직장이기도 하고 자식을 의미해요. 근데 남자 팔자에 시에 상관이 포진해 있으면은요, 반드시 말년에 나이가 들면 자식과 다 멀어지게 돼요. 왕래가 끊어지게 되거나, 특히 상관이 있으면 우리 서울 갔는데 대구 안 내려와요. 용돈 보내주면 고마운 일이고, 조금 더 심하면 이민 갔어요 하면서,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게 시의 상관이에요. 근데 겁재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자꾸 똑같이 분탈 분배사가 생기겠지요. 이 일간이 상관을 쓰는 모습은요, 상관은 틀을 깨트리는 거니까 직업적으로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상관 생재하는 사람, 상관 생재란 말은 상관으로 재물을 생재하는 사람은요, 네 직업, 직장, 직업이 뭐야? 내 뭐 먹고 살까요? 근데 지금은 나 이 일 해가지고요, 돈 먹고 살 거예요. 캐도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식신은 부드러운 별이니까 나 이거 할 거예요 하면 그 모습이, 진행하는 모습이 부드러운데, 상관은 그게 아니에요. 럭비공이에요. 근데 이 상관이 연이나 월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틀을 깨는 모습이 빨리 오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런 글자가 안 있고 이 정화가 여기 있으면 틀을 깨트리는데, 월에 있다라는 말은 연이나 월에 있으면 빨리 오는 거거든요. 우리 집이요, 한번 내가 느끼기에 어떤 틀이 깨져야 되니까 우리 집이 한번 휘청거렸어요. 기울어졌어요. 그런 것도 연이나 월에 상관이 있을 때예요. 그 비견겁재를 얘기할 때 월에서 이런 위치에 겁재가, 비견은 조금 덜해요. 그 겁재가 힘이 좋으면, 나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기우는 거를, 우리 아버님이 장사하다가 망했어요. 우리 갑자기 퇴사해가지고요, 우리 집이 크게 기울어졌어요. 우리 아빠 갑자기 아팠어요.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월에 겁재가 포진해 있을 때, 힘이 좋을 때, 특히 월지가 겁재일 때는 그런 일이 쉽게 생겨요. 어린 아들 그냥 팔자를 볼 때, 혹은 내 살아왔는 거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 집이 갑자기 그때 크게 망했잖아 할 때 보면, 월지의 겁재가 힘을 크게 받을 때, 그럴 때 한 번씩 잘 기울어져요. 근데 이 겁재가 뭐 이런 식으로 생을 잘 받고 있으면, 왜 연예인들 보면 자기가 막 어릴 때부터 생계를 책임지고, 내가 떠갖고 우리 집이 먹고 살게 됐어요, 우리 아빠 좀 망했어요 하는 사람들 보면 월에 겁재가 심하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식신은 관을 다스리는 모습이 부드럽지만 상관은 관을 다스리는 모습이 부드럽지 않아요. 조절은 하기는 해도 내가 관에 흠집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상관은.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지요. 음양이 같은 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편재고, 음양이 다른 거는 정재예요. 편재는 내가 컨트롤하는, 재는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만, 또 이재가 아까 전에 인수도 컨트롤한다고 얘기를 했지에, 팔자에
제가 없어도 거부가 많아요. 그게 아까 전에 계속 똑같은 말인데, 모든 글자들이 너무 많으면 없느니만 못한데, 이때 너무 많은 것들이 주변 글자랑 조절이 잘 되면 다른 글자를 땡겨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팔자를 볼 때, 와, 니는 돈이 한 개도 없네. 제가 주변 사람들 다 한번 적어보라 했던 이유가, 진짜 부자들 주변에 가끔 있으면 그런 사람들 팔자를 보면, 나를 중심으로 나를 생해주는 인수가 많은 사람들이 토가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가 싫지 많아요. 내가 비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없어도 부자일 수는 있는데, 이때 비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큰 부자가 됐다. 아까 쪽박 찬 사람, 그런 사람이 많고, 비건 겁재가 한두 개 있는데 인수가 많아서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은 부자고, 나 부자로 살았고, 내 자식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잘 물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게 돼요. 이때 토가 아예 없으면 이 수목이 토를 땡겨서 있는 것처럼 노는데, 이 어중간하게 수가 한 개 있는데 토가 없어버리고 이러면 또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예요. 돈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재물은 내 혼자 컨트롤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태어난 날이, 이 두 분 다 태어난 날이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태어난 날이 갑인날쯤 돼가지고, 내 태어난 날이 힘이 좋으면 주변에 다른 비겁이 없어도 재물을 조금 조절을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나는요, 주변에 비겁 한 개도 없고요, 전부 다 돈이에요 하면 일생 돈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물론 돈의 노예로 사는 팔자들 중에서 종재격이라고 해가지고 내 주변 모든 글자들이요 다 재물밖에 없어요 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오리지널 종재격은요 잘 있을 수는 없지만, 진짜 금수저에 죽는 날까지 돈 많은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백에 한두 명이고, 대부분은 제가 너무 많으면 내가 야들 때문에 시달려 죽어요. 나는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쟤를 내가 다 끄실고 와야 되니까 가랭이가 째지죠. 수명 장단을 논할 때, 일간이 내가 태어난 날이 힘이 너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재관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수명이 조금 짧은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수명이 짧다라고 할 때는, 의료 혜택을 못 받을 때는 뭐 30, 40 이럴 때도 많이 죽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의료 혜택을 좀 보니까, 그래서 기준을 보통 60 전후로 잡는데, 너무 신약한데 재관이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런 수명을 논할 때도 나의 엄마는 중요해요. 나의 친구도 중요하고. 편관, 정관을 금방도 설명을 조금 했는데, 나를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컨트롤하는 존재예요. 음양이 같은 이 경은, 편관은 말 그대로 무법자, 호랑이에요. 음양이 다른 신금, 정관은 나를 진짜 부드럽게 조절해 주는 거. 팔자에 관이 있어줘야 사람이요 태가 나요. 이때 태라는 말은 규율, 규범이 몸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사람이 모습이 반듯해지는데, 팔자를 보면 누구나 다 5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한두 개씩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관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흔한 말로 자, 본배 없잖아, 이런 표현 쓰기가 쉬워요. 근데 물론 목화가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관이 없으면 안 그래요. 관을 잘 쓰듯이. 근데 그런 거 말고 단순하게 관이 없으면 내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이때도 지멋대로 해요. 아침에 8시 반까지 학교 와 해도, 예를 들면 맨날 집에서 막 어영부영 엄마 괜찮아, 늦게 가도 우리 쌤 안 멀었게, 극한 아들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 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가끔 술 먹다가 남자들 보면 아씨 하면서 막 뭐 병 잘 깨고 이런 사람들 있지요.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관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관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내한테 비견겁제가 친구 도둑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내 거를 뺏어 갈 때, 도둑놈이 늘 내 팔자의 주변을 도사리고 있을 때 관이 있어줘야 야들을 제압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관이 너무 많으면 맨날 내가 관한테 시달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때 비견겁제가 있어주면요, 내가 10방 두드려 맞을 거를 친구들이 5방씩 나눠가지고 같이 두들겨 맞아줘요. 관은 도둑놈을 잡는 별이기도 해요. 내 거를 지켜주는 별이에요.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을 때 먼저는 자다가 도둑놈 들어오면 남편 깨워야 돼요. 그때도 관이 필요하지만 우리 남편이 힘이 없을 때 바로 뭐 해야 돼요? 경찰 불러야 되지. 이때 경찰이 오면 도둑놈 꼼짝 못하지요. 이때 꼼짝 못하는 도둑놈이 비겁이고, 부르는 관이 무시무시한 존재잖아요, 경찰은. 그때 부르는 관이 경찰이에요. 평관. 그래서 관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비겁이 너무 많은 팔자가 관이 흔적만 있으면 그 팔자는 관을 실지 못 써요. 그런데 관이 힘이 아주 좋으면, 비겁이 많은데요, 관이 힘이 천간지지로 힘이 꽉 간여지동으로 있거나 생을 잘 받아가 있으면 고시 합격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비겁 없고 관성 없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인수가 재물을 생산해내는 모습이고, 화가 실지 요렇게가 관을 조절하잖아요. 그때 관성이 없을 때는 야 둘 존재를 바로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 도둑놈을 쫓아내주는 이 관이요, 평상시에는 나를 늘 조절하니까 내가 어리버리해진다 했어요. 관이 많아지면. 근데 이 관이 많아졌을 때 인수의 존재, 야 둘 존재를 반드시 살펴야 되는데, 야가 있어서 두드려 맞는 모습하고 야가 있어서 조절 맞는 모습이 좀 달라요. 얼마 전에 그 왜 서울에 누가 막 칼부림, 길거리에서 칼부림 나고 그래가 요새 뉴스에 무슨 법을 바꿔야 되고 뭐 공론이 많아요. 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우리 법을 만들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저 사람 사형시키자, 죽여버리자 하면서 법을 만들자고 막 공론이 일어요. 그러면 이때 그런 무시무시한 법이 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치안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무조건 다 죽이자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지요. 야들을 세세한 규칙을 잘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자, 규칙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인수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칼이 갑자기 부러졌어요. 내가 부뜩 뛰어가가지고 식칼을 한 개 샀어요. 나는 집에서 밥 하려고 식칼을 한 개 사가지고 길거리를 막 걸어갔어요. 근데 능이 봤을 때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난 집 빨리 가 밥 해야 되는데, 자 분명히 누구 쑤시러 가는 것 같다. 그럼 나 당장 경찰에 붙들려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급해서 그냥 밥 하려고 칼을 하나 샀을 뿐인데, 능들 봤을 때는 내가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잡혀가지요. 그거를 면하려고 하면, 자, 네 집에서 마트에서 칼 샀으면 칼을 종이에 싸가지고 뭐 집에 가세요. 가방에 넣어서 집에 가세요. 이렇게 세세한 규칙 만드는 거. 사람이 내가 갑작스럽게 바로 직격탄을 안 맞도록 도와주는 글자가 인수예요. 나를 컨트롤 해주는데 이 인수가 있어가지고 직접 나를 조절하지 않고 인수의 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생해서 나를 조절하면 부드러워요, 모습이. 근데 식상이 바로 있어가지고 관을 조절하면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팔자에 요렇게 있어서 인수생을 받는 사람은요, 아, 원래 칼 갖고 집에 가면 걸릴 거야. 그럼 내가 알아서 규칙이 이러하니까 종이 싸가지고 가방 넣어서 집에 가는데요. 인수 없이 이분은 직접 식상이 관을 조절하죠. 급하니까 칼 들고 가요. 근데 저 앞에 경찰 나타났다 싶으면 얼른 바지 주머니에 넣고 얼른 왜 숨기고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모면을 해요. 그래서 이 관을 다스리는 모습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여자 팔자에 모든 글자들이 다 중요한데 식상이 없어도 과부라고 했지요. 그래서 남편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또 이 식상은요, 배설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데, 배설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섹스도 의미를 해요. 애교 부리고 교태 부리고. 왜냐하면 이 오빠야를 내 남편을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면,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절대 안 하지요. 옆에 가서 오빠야 자기야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하고 익혀야 우리 남편이 내 말도 좀 들어줘요. 그때 애교 이런 것도 기교도 식상이에요. 근데 팔자에 인수가 있으면 내가 굳이 애교를 안 부려도 남편이요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하면 남편이 말 잘 들어요. 그게 인수의 힘이기도 해요. 그러면 남자 팔자에서도요 또 똑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여자지요. 남자 팔자에 식상이 없으면요 그 남자 좀 못 갖게 하고 못 써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토라는 재는 일종의 건물인데 우리 내 건물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식상이에요. 근데 식상 없는 남자는요 밥 묻나 자자 여자를 다루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식상 없는 남자가 서덕이 조금 약해요. 여자를 다룰 수 있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 각각들 그 조절하는 모습이 그래서 중요해요.